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쁜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시원해 보이고 좀 약간 싱그러운 느낌의 물방울 엽서를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괜찮은가요? 제가 블로그에 색연필 일러스트 수업하는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어, 물방울도 좀 업로드 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물방울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구독자님이 또 원해주셔서 오늘은 물방울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구독자님들과 함께 물방울 관찰을 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물방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똑똑똑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았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보시면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지금 하얗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어떠한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태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형광등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물방울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X자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 방에 형광등이 비춰진 것입니다. 이것을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빛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 광원의 개수를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 형광등을 잠시 한번 꺼볼게요. 이쪽에 X를 잘 봐주세요. 짠!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X자가 없어졌죠? 자, 이것의 광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밝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형광등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짠! 중앙에 X가 다시 생겼죠? 이것을 광원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빛이 몇 개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살짝 지금 밝죠? 이것을 반사광이라고 해요. 빛이 투과를 해서 역방향으로 다시 반사되는 반사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면 물론 이제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에서 이 광원으로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단순한 기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 하나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잠시만요. 자, 이제 제가 실전으로 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오늘은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수채 색연필로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수성 사인펜 구독자님들 많이 구입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쉽게 한번 물방울을 표현해 볼게요. 물론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자리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아까 광원이라고 말씀드린 흰색의 점은 나중에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해를 돕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이 있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원을 기점으로 흰 점을 기점으로만 한 그 옆부분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요. 여러 번 선을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연하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쪽엔 이렇게 한 번씩만 가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두운 방향에서 점점점 붓에 물기를 덜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그라데이션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제 붓을 빨아주시고요. 물만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마르고 나셔서 위에 이제 뭐 덧바르기를 통해서나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좀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감을 좀 빨아주시면 됩니다. 휴지에 닦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죠,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제 그림자를 넣다가 잘못하면 위로 이제 번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르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좀 쉽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하지만요, 장력이나 바닥 표면에 따라서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이렇게 퍼지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수채 색연필입니다. 파버카스텔 거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올려서 또 버벅될지 몰라요. 버벅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버벅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자, 먼저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단계별로 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녹여줄 거거든요. 수채 색연필이기 때문에 물로 녹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방향이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것이 좀 손을 쓰기가 좀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부터 이렇게 원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위로 갈수록 차츰 녹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양 외곽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 이것은 수성 사인펜을 이용한 거고요. 이것은 수채 색연필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좀 말랐으니까요. 이제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얇은 쪽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면요, 이렇게 반사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게 보이면서 좀 더 이렇게 물방울스러워져 보이거든요. 물방울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죠, 물방울도. 자, 이렇게 그림자를 해주신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기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밑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외곽에 좀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선이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한 선이 보이시죠?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 흰 점 주위를 약간 더 어둡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을 살짝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녹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좀 더 어두워졌죠? 그러면 아까 했던 수채 색연필 부분도 위가 좀 더 어둡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색연필의 장점이 쉽게 이렇게 위에 올려도 약간 좀 수정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 좀 편하고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고, 우당탕탕은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 넘어갈 때도 약간 좀 경계가 있죠? 자, 이것을 색연필로 살살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그냥 두셔도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에 물칠을 살짝 해줘서 자연스럽게 마치 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아까 그림자를 해주었잖아요. 왼쪽에 파란 거에 이 녹색에도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물방울이 작기 때문에 이 색연필을 좀 뾰족하게 해주실게요. 자, 아래쪽에 죄송합니다. 아직 식도염이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넣어주실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반사광이 자연스럽게 밝게 보여서 좀 더 물방울을 선명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다시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광원, 하얀 점 그것과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물론 수채 물감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포스터 컬러가 옆에 있어서 그냥 포스터 컬러로 해볼게요. 이렇게 흰색 포스터 컬러를 묻히신 다음에 이 아래쪽 있죠? 아까 반사광 부분 이렇게 한 바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 물을 좀 빼주신 다음에 약간의 물을 이용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하듯이 풀어줍니다. 이렇게요. 옆에 살짝 좀 비껴서 나갔는데 물방울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옆에 했던 수채 색연필로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서 반사광 부분을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물만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흰색 부분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원의 부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 전에 위에가 특히 이제 물방울 같은 경우는 위에가 동그랗지 않으면 약간 좀 물방울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요. 위에를 좀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림자 부분도 살짝 좀 더 진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흰 점이 있는 광원의 부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지금 찍어줘야 되는데 잠시 말려서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살짝 말려서 왔고요. 위에 이제 광원의 부분, 아까 그 흰 점 있잖아요. 광원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지금은 빛이 하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하나를 찍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빛이 두 군데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원리를 아신다면 물방울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제가 물방울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개를 그려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은 이제 색연필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사실 이제 수성 사인펜이나 수채 색연필보다는 그냥 색연필로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색연필을 활용해서 해본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얘는 색연필, 얘는 수성 사인펜,
얘는 수채 색연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방법은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채 물감만을 이용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는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로, 그러니까 같은 원리, 같은 방법으로 해서 도구만, 그러니까 뭐 수채 색연필이라든지 뭐 수성 사인펜이라든지 뭐 연필도 있을 수 있고요. 색연필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 원리는 같은 거에 그라데이션, 그것만 좀 자연스럽게 잘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흰색 종이 위에 했기 때문에 아까 물방울 시연을 보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흰색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회색처럼 보여요. 약간 진하게. 그래서 지금 이 물방울 같은 경우는 파란색 종이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흰 점을, 그러니까 이 광원을 중심으로 한 색깔은 종이 밑색이 비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실 때는 파란색이 보일 거고요. 초록색 종이를 이용하신다면 초록색이 바닥에 있는 것이 비춰져서 여기가 초록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구슬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색깔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방울 있죠? 물방울 시연해드렸던 거. 자, 이것을 좀 전에 그린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물방울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잘 나왔어요. 이쪽에 흰 점이 강원 주변으로 해서 바닥의 색이 올라가서 비춰졌기 때문에 주변에 약간 흰색으로 약간 어둡게 보이고요. 여기 이쪽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이쪽은 이쪽으로 빛이 투과를 해서 반사된 반사광이고요. 이 밑에 보이시는 검정색은 좀 어두운 색 있죠? 이것은 그림자가 비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려우시면 한번 이렇게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려 보셔서요. 근데 물방울을 좀 잘 관찰을 하신 후에 그리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그려드린 건 보여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초록색 계열을 좋아해서 이렇게 녹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물방울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써볼 건데요. 얘가 참 분모가 많이 달아서, 크레타키 붓펜이 사용하기엔 좀 간편한데, 이렇게 분모가 오래 사용하면 좀 이게 달아서요. 좀 바꿔줘야 되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늘 쓰시기 전에는 제가 시범으로 이렇게 살짝씩 이거 그리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농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구는 제가 아까 써보았던 문구인데요. 참 맑은 당신이라는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제 다른 더 좋은 문구들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보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참 맑은 당신 한번 써볼게요. 참 맑은 당신. 짠,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 써주었습니다. 간격이 조금 멀게 되기는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방울을 활용한 엽서를 만들고 그려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물방울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 물방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쁘고 시원해 보이는 엽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물방울 쉬운 강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따생이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예쁜 엽서 가지고 들어올게요.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럼 따생이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